네, 출발 증시 특급 이 특집 기획 시리즈로 마련을 했는데요.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각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2014년도 증시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오현석 센터장으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뭐 거래량, 거래 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네네. 표면적으로는 뭐 이유가 다 있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엉켜 있는 부분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죠. 자, 이 단기 대응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년을 위한 뭐 사전 준비 작업 더 중요한 시점인데 유망한 그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년에 네. 힌트는 어디에다가 조금 키워드를 두고 계십니까? 예, 글로벌 경기 사이클, 또 산업의 구조 조정 여부, 또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 또 개별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가능성, 뭐 이러한 요인들을 기초로 해서 5가지 정도 내년에 유망한 테마를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유망한 테마로 한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진국 경기는, 올해보다 내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좀 따라가는 이러한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머징 내 주가의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다. 또 산업이나 기업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플레이를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 회복의 승자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으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구조조정의 승자를 좀 찾자라는 부분인데,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가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선발주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올라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선에서 현대중공업,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또 태양광 OCI, 이러한 대표 종목 봐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주택 경기가 바닥을 좀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수혜주를 좀 찾아보면 은행 업종이 부실 축소 또는 대출 성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이나 건자재,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주택 경기 회복에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즘 한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테이퍼링은 미국 경기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달러 가치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본다면은, 보험업종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음식류나 유틸리티 업종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러한 부분인데 꿈이 현실화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이 이노베이션 되거나 또 수직적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기업 찾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투자가 유망한 탑픽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또 현대중공업, 또 SK 하이닉스, 네이버, OCI, 하나금융, 대림산업, 동부화재, 한국전력, 삼성 SDI, 현대제철,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에 투자가 유망한 이러한 테마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귀납법적으로 가느냐, 연역법으로 가느냐, 방법의 차이지만 일단은 결론부터 꽉 때려주셨어요. 네네. 네, 서두에다가 연역법 형식으로. 자,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 보면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유망한 테마와 모멘텀, 탑픽 종목까지 쭉 불러주셨는데, 왜 요즘 보면은 연애 프로그램은 오디션처럼 기성 가수나 기성 연예인이 아니라 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시장은 이 오디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좀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찾아본다면은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하고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예,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내년에 시장 내에서 히든 카드로 올라올 가능성 있는 업종이
어디에 있는가 뭐 다각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좀 해보았습니다. 뭐 저희 생각으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꾸준하게 소외가 이루어졌던 은행 업종이 내년에 히든 카드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수의 핵심은 주택 경기인데 관건은 이제 상당 기간 바닥에서 헤맸던 주택 경기가 올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만일 주택 경기가 올라오면 그러한 수혜의 여파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은행 업종에 많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그러면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규제에서 부양으로 선회했습니다. 물론 정책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 효과가 이제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지만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러한 정책 효과가 내년에는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주택의 거래량 회복으로 반영될 여지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데요. 서울과 그러니까 전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된 그러한 그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고점은 2000년 초반 정도에 나왔던 한 70%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전세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이제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정부 정책이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를 자꾸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한 부분이 매매 가격에 대한 수요로 이전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 경기가 바닥을 통과한다면은 시장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건설이나 건자재 관련된 종목 쪽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택보다는 해외 사업장의 수익성 악화 이슈가 훨씬 더 악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국내 주택 경기 바닥 통과했다라는 호재의 반영폭이 크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건자재 쪽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성장되는 부분하고 잠재 부실 축소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가구나 가전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 또는 이제 유통업체 쪽에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을 롯데 하이마트 뭐 네. 이러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발상. 남들이 다 보지 않고 등외시하고 소외시하는 쪽에서 진주는 탄생한다. 그러니까 한때 은행, 건설, 뭐 증권을 포함해서 트로이카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요즘은 증권 업종도 물론 내년에 이제 다시 또 변해야 되겠지만, 예. 네, 뭐 이제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글로벌 탑 기업들한테 쏠려 있는 것들이 좀 매기가 확산되면서 은행과 건설 모멘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네네. 자, 또 이 오윤석 센터님 또 어려움거려움 하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테이퍼링 이슈. 이게 뭐 큰 배는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속설인데, 요즘은 뭐 워낙 자주 흔들려가지고 배멀미도 많이 나고요. 네네. 뭐 눈물, 콧물, 이제는 눈물들이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럴 때 조금 강세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외풍에 좀 흔들리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힘, 어디에 근본적으로 뿌리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예, 외국인의 관심을 다시 받고 또 시장이 현 주가에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실적 모멘텀이 지금보다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피 2000선에서 추정한 PER이 한 8.8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최근 5년간의 평균 PER이 9.4배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7% 정도 디스카운트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향후 미래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실적 전망이 가장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변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말 내년 실적이 의미 있게 좋아지는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도 분명히 실적 발표 전후에서 실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그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으로 가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초의 실적 전망과 연말 확정 실적 간의 괴리인데 보시면은 2011년에는 연초의 실적 추정치보다 연말 확정 실적이 한 24% 정도 이제 디스카운트가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15% 정도, 올해는 16% 정도 디스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연초의 실적 전망은 낙관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내년 실적에 대해서 올해 연초부터 추정한 이 변화 추이를 보시면은 한 11% 정도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는 최소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도의 하향 조정된 수준에서 실적이 지금 정도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맞추어진다면은 내년의 주가는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변수에서 내년 강세장 도로의 필요 조건을 찾는다면 지금의 실적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을 추정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하향화되다 보니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했고, 하향화되는 이 폭이 넓어지는 괴리라고 하시지 네네.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고 이제 턴을 하면은 결국엔 실적 장세, 이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유동성 장세보다는 훨씬 더 강한 시장이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뭐 선전하다 보면 결국엔 결과치가 좋게 나오겠죠. 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오늘 또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오현석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